또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이 한 가지를 가지려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대부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자, 2024년 자기계발 이 영상 하나로 좀 끝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 하죠. 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플래너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장을 끊거나 운동에 대해서 또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또 올해 목표를 세워보기도 하고요. 그동안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책 같은 걸 또 보려고 하죠. 이 책을 보면 만나게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엄청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또는 슈퍼노멀이 돼야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필요하다. 원생을 해야 된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긍정 마인드가 필요하다. 웰싱킹이 필요하다. 좋은 생각부터 하라. 습관을 들여라. 이 끝도 없는 이 단어와 키워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걸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과정들을 왜 하고 있는 거죠? 플래너 구매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배우고 깊게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꼬리를 물고 쫓아가는 그 과정들 말이에요. 결국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죠. 맞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이죠. 제 채널은 일단 기본 뼈대가 되는 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왔었죠. 자, 이 투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무엇과 그것을 교환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사람, 그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투자에서 성공을 하죠. 이 돈을 갖고 있다가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채권이 나을까? 주식이 나을까? 부동산이 나을까? 뭐가 나을까를 그때 잘 알고 교환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죠. 물론 이 큰 영역 안에서 교환을 할 수도 있지만 주식 안에서도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다가 딱 시기가 됐을 때 B라는 주식으로 종목이라든지 또는 테마를 잘 갈아탈 수도 있고 또는 일반 가치 성장주에서 좀 배당 성장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파트 쪽을 하다가 빌딩 넘어갔다가 종목 안에서 이거를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거를 넘나들 수도 있죠. 그것들을 유연하게 하는 사람, 그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본질은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면 그 역량을 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이 세계관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걸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000번 쓰면 이루어진다. 좋은 생각을 하면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심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꼭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뿌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마인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행동에 변화가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가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전자는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대. 나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든 내가 직접 가치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해피엔딩이 되면
진짜 큰 부자는 여기서 나오죠. 사업가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투자 세계관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작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계발 쪽은 여기는 사실은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여기 자체가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3번의 공통점이라 해야 될까요? 또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이 한 가지를 가지려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대부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뭔 소린가 알 거예요. 저는 이제 20대 때 꿈이 이제 창업이 꿈이었어요. 막 스타트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넘치는 학생이었죠. 이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결과물 만들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세상은 조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제가 한 20대 후반쯤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돈을 줬죠.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주식 이런 것들이죠. 뭐 아는 지식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아니라 처음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면 종목 선택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옆에 아는 지인이 뭐 옆에 있던 대리과장이 야 이거 너한테 말해줄게 하면 혹해가지고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또 결과물에 집중을 하죠. 이 주식을 잘 사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 결과물에만 집중을 하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어때요? 조용하죠. 근데 내 마음은 업다운이 심하죠. 내 마음만 업다운이 심하고 세상은 조용해요. 내가 실패를 했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 이 프로젝트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창업도 어렵고 주식 투자도 어렵고 부동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에 쫓았던 게 결과물이 아니에요. 아, 이걸로 뭔가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한 10년 동안 이거를 투자를 해서 지금 지불도 없으니까 10년 동안 투자해서 이 사람은 진짜 부동산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나는 된 거다.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 미치광이라는 거를 이걸 뭘로 바꿔야 될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재능을 그 당시에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이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가까웠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재능이 생기고 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갑자기 댓글이 막 100개씩 달리는 거죠. 유튜브를 했더니 채널이 급성장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세상이 조용했는데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거네?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구나. 이거랑 뭐가 다른 걸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재능을 쫓아야 된다는 게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투자도 재능을 쫓아야 되고요. 사업도 재능을 쫓아야 되고요. 사업을 잘하는 재능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야, 이 사업 할 건데 너 같이 해볼래? 야, 이 비즈니스 할 때 요 분야가 난 약한데 그걸 너가 통으로 맡아서 해주면 안 돼? 자기 개발도 결국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는 결과만 쫓아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이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 키워드들을 조합할 줄을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냥 뭐 키워드가 너무 많으니까 이 키워드 하나 읽고 감명받아가지고 와 나도 지금부터 이거 해볼까? 하다 보면 이건 하나의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 이 뿌리가 되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요. 그리고 수많은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가지만 쫓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요약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결과는 있죠. 근데 시작과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일단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자기 개발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저는 원래 멀티플레이어라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은 그걸 뒤집으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읽죠. 그게 바로 원스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가지만 집중하기 시작하죠. 저는 저한테는 그게 부동산이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몰입을 했었죠. 한 가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몰입해서 그 녀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짧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 1만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이 시작과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키워드들이 이런 키워드인 거죠. 이 녀석을 보면 전부 뭐랑 관련된 건 줄 알아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내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24시간 중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몇 시간 안 되죠. 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된 그 책들이 원스윙, 몰입,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무한정 쓰다 보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한 가지 일만 몰입해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씩 잠 안 자고 했던 시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랬을 때 멘붕이 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허튼 곳에 안 빠지기 위해서, 원스윙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환경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목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나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바라보다 보면 여기서 감사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걸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독서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냥 뭐 공부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행동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결국은 재능이다. 이 재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거를 단어로 바꾸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은요, 그냥 나 혼자 나는 사업가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끌어당길 것이고 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된다. 이런 생각, 망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생각은 필요하죠.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시간을 온전히 거기다 몰빵하고 그걸로 어떤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결과가 재능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 재능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죠. 그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명한 작가 아세요? 개그맨으로 이제 유명했었죠. 코미디언.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그때 막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아파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뭐 장사 같은 것들을 시도를 이제 그 전부터도 좀 했었죠. 근데 대부분 다 망해요. 왜 망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망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마지막 순간에 책 독서를 하죠. 독서를 통해서 이분이 얻게 되는 게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내공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사람에게 내공이 필요하구나. 사실 이 내공은 재능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이제 뭐를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쫓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얻고자 하는 이 성취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돼요. 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이제 알게 되냐면 참 자기가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현실을 직시하게 돼요. 현실을 직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돈을 쫓았는데요. 아, 돈을 쫓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행복을 쫓아야 되고 고객한테도 행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취도 돈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현실로 내놓는 것, 그걸 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매일매일 뭔가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창조구나. 이 창조를 할 때 가장 자기가 행복하구나. 이 행복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건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감사함으로 딱 정의가 되죠. 이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겠구나를 장사에다가 반영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했더니 장사가 어떻게 된다? 이 가게가 잘 되더라.
그리고 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책을 집필하게 되죠.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을 누가 봐요? 방송국에 있는 PD가 봅니다. 방송국의 PD가 찾아와요. 어떻게 당신은 이 가게를 잘 만들 수 있었죠? 또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다 얘기하고 행복을 고객한테 줘야 되겠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고객에게 돌려주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돼요? 시청자가 이걸 봅니다. 시청자가 가게를 또 찾아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계속 실현되죠.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는가? 지금 PD를 끌어당겼죠. 시청자를 끌어당겼습니다. PD는 왜 끌어당겨졌죠? PD가 이 책을 통해서 봤지만 이 책을 결국은 쓸 수 있는 그 내공이 이 사람을 끌어당긴 거예요. 가게도 결국은 본인이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를 깨달으면서 이 가게 운영에 대한 재능이 사실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모든 행동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아, 운에 맡길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소명이구나. 나는 왜 장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꿔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작은 것도 감사하다고 100번씩 외쳐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보고 100번 외치면 다 되는구나. 다 끌어당김이 되는구나. 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볼까요? 이 그림에 있어서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게 뭐죠? 인풋이 뭘까요? 아웃풋은 재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얻어야 될 것, 만들어야 될 것들은 재능인데요. 인풋은 뭐죠? 뭘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사실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줄 요약하면 결국 나의 시간, 이 나의 시간을 재능과 맛 바꾸는 작업이다.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재능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시간은 재능과 맛 바꾸는 것이다. 재능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재능의 다른 말? 저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만 있고 능력은 없으면서 나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시기 질투만 하죠.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근데 과연 재능만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죠. 그래서 끌어당김으로 막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더 그걸 요구청한단 말이죠. 그것을 타인에게 제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제공한다는 말은 나의 재능을 제공한다고도 말을 하지만 보통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문제 또는 뭐 필요한 것들을 결국은 제공하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주죠? 때로는 돈을 주고요. 또는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감동, 웃음, 존경 뭐 이런 것들까지 주기도 합니다. 내 안에만 있을 때는 그게 재능인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가치로 변합니다. 저는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저는 때로는 이것을 씨앗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걸 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거를 본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실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재능이 그냥 두리뭉실한 재능이 아니고요. 정확한 뭐뭐에 대한 재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재능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능이 있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재능들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능을 갖추면 너무 좋겠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재능. 예를 들어 내 딱지치기를 잘해.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나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안 필요로 하면 내가 그냥 연필을 지우개로 잘 지우는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이 변하잖아요. 트렌드가 변해요. 옛날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필요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것도 꽤 많고요. 뭐 옛날에 제 대학생 시절에는 토익 점수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면 토익 강사가 엄청 중요했겠죠.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토익 그렇게 중요한가요? 쏘쏘 아닌가요? 예전에 저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거 하면은 뭔 소리 들었냐면 욜로족 소리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각광받아요. 뭐 빠니 보틀 이런 분들 있죠. 여행 영상만 올렸는데 빵빵 터져요.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조차도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쓴 거죠? 여행에다가 쓴 거죠. 시간과 재능을 맞바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재능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능을 조금 가지게 되었어요. 이걸 가지게 되면 될수록 한편으로는 그 흥미를 조금 잃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분야에 대한 또 관심을 갖게 되죠. 뭐 부동산 안에서도 다른 분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부동산이 아닌 또 투자에 있어서 또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 요즘에 그 찰리 먼거가 쓴 인터뷰 책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재능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능이 뭘까 하고 정해봤더니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통찰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찰리 먼거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재능을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시간하고 재능을 교환해야 되겠다. 나는 되게 많은 시간을 독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과 사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을 나눠야 되겠다. 이걸 계속 반복 지속하다 보면 결국은 나도 이 재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계획들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뭐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업을 꿈꾸기도 하고요. 뭐 재테크 당연히 또 뭐 생각하기도 하고요. 평소 못했던 공부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또 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세세하게는 가게 창업을 하면 뭐 음식점 가게부터 시작해서 뭐 필라테스 가게를 하거나 본인 잘하는 걸 활용하려고 하겠죠. 부업은 뭐 PDF 책 쓰기 시작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서 뭐 공간임대업 정말 많겠죠. 재테크도 주식, 부동산 등등등 뭐 코인, 금 많을 거고요. 이것도 다 많아요. 근데 이걸 쫓을 때 너무 단발성으로 돈만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들이 꼭 1년이 아니라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능을 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분야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분야에 대한 달인이 되고 재능이 생기면 아마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더 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능은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 재능을 활용해서 또 그 분야에서 또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고 또 돈을 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일로 넘어갔을 때도 어떤 돈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재능을 갖고 싶다라고 또 다시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될 것이고, 그게 또 다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